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바빠 마지막이에요. 그쵸? 좌표 와, 그 그래프 오늘 바빠로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계속 1차 방정식이랑 그거 할 거니까 알겠지? 어, 네. 네. 그래요. 자,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서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를 배웠고 반비례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얘는 y는 2분의 1 x예요. 이렇게 나올 거 알죠? 그쵸?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까? 정비례 그래프는 뭐부터? y는 ax예요. 얘는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가 돼요. 그쵸? 한 네.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할 거고,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할 거야. 네. 맞지? 그리고 또 뭐 얘기해야 돼?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네. 그리고 얘는 비례상수라고도 하고, 그래프의 네. 기울기라고도 해요. 네. 근데 그래프의 기울기, 얘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아요. 그치? 요거거나 아니면 음수일 때는 점점 더 작아질수록이야.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더 작아질수록. 뭔 소린지 이해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y는 2분의 1x를 그렸고, 만약에 내가 이 좌표 평면에 요런 그래프 상에다가 이거를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y는 x분의 6이에요 할게요. 오케이. x분의 6. 자, x분의 6 하지 말까? x분의 8 할까? x분의 6 하자. 자, y는 x분의 b예요라고 반비례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반비례 그래프. XY는 B. XRB. 그렇지. 얘는 곱한 게 x와 y를 곱한 게 b.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 했지. 네. 가로의 길이 x고 세로의 길이 y인 상태에서 넓이가 b가 나오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였고 그 네. 넓이를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니까 네. 만약에 x 값이 얘는 2배가 됐으면 y 값은 딱 반이 되어야 곱한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지. 네. 그쵸? 음. 네. 자, 그리고 B가 양수일 때는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것처럼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질 거고, B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질 거고, 그쵸? 네.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X는 0일 수 없다. 였죠.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얘를 식을 변형을 하면 x는 y분의 b라고 만들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y는 0일 수 없다 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네는 x축 y축과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이거 지워졌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y는 x분의 6이 있었는데 그리고 반대쪽에도 점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y는 x분의 6이 있고 y는 2분의 1x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점을 찾아보자 라는 네.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이 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찾아보자 라는 문제가 나올 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좌표 평면의 선이라는 거, 평면 위의 선이라는 게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1x가 있는데 이 y는 2분의 1x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온다라는 소리예요. y는 네. 2분의 1x야. 여기에는 a, 2분의 1a가 있는 거고 a, 네. 하지 마.
P, 2분의 1 P가 있는 거고, 네. 2분의 1 Q가 있는 거고, R, 2분의 1 R이 있는 거고, 그치? 또 S, 2분의 1 S가 있는 거고, X, 2분의 1 X가 있는 거고, 또 뭐 Y, Z, 2분의 1 Z도 있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나요? 이 네.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요. 선이 완성이 되려면 이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찍혀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어쨌든 이 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 무조건 x 값을 반 해주는 게 y좌표 값이다. 라는 이 y는 2분의 1x는 x와 y의 조건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까? y가 어떤 조건? y는 무조건 x값의 반인 조건.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2분의 1x라고 하면 우리는 x가 몇인지 y가 몇인지 딱 고정을 시킬 수 없거든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나요, 여기? 고정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이 y는 2분의 1x 위에는 1,2분의 1이 있을 거고 2,1이 있을 거고 3,2분의 3이 있을 거고 4,2도 있을 거고 5,2분의 5도 있을 거예요. 그치? 이 직선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다고. 그런데 y는 2분의 1x라는 것과 요렇게 y는 x분의 6이다라는 게 있고 교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교점이 생기는 순간 얘에 대한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점은 y 값을 구할 때 x 값의 반이라는 조건과 x 값과 y 값을 곱해 주세요. x 값과 y 값을 곱해서 6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조건.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에 있는 노란 점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요거를 잠깐 숫자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노란색 점은? 노란색 점,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거를 구하려면 y는 2분의 1x와 y는 x분의 4. 네. 이 점은요, y좌표 값을 구하는 게 x좌표 값의 절반이라는 것과 4를 x로 나눈 것, 요것과 요거가 똑같게 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2 곱하고 2 곱하면 x제곱이 아니 여기는 약분돼서 x는 x분의 8이에요 나오는 거고 양변에 똑같이 x예요 x예요 곱하면 여기 약분돼서 x제곱은 8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치? 근데 우리 x제곱은 8인 거 못 구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어, 잠깐 숫자를 다시 바꿔볼게요. 미안해요. 자, 다시 2분의 1 x랑 x분의 8이 같아요 라고 하면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양변에 곱하기 x를 해주면 여기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좌변에는 x제곱이 남고 우변에는 요거 두 개 남아서 16이에요 남나요? 나오네요 그쵸? 얘들아 응. 그럼 x제곱이 16이다라는 건 x가 몇이라는 소리야? 4 또는 마이너스. 4라는 소리죠. 그쵸? x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의 x좌표 값이 4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이제? 얘는 이 점은 y는 2분의 1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x좌표 값이 4잖아? 그럼 y좌표 값은 자연스럽게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네. 이해되나요? 네. 다시 한번 요렇게 곡선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있는데 이 교점을 찾는 건 뭘 하면 되는 거다? 이 y 값이 2분의 1x로 나오는 것과 그리고
y는 x분의 8이에요 나왔을 때 y는 x분의 8이에요가 이때의 2분의 1x에서의 y좌표값과 x분의 8이에요의 y좌표값이 같은 점을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한다? 2분의 1x와 x분의 8이 같아요 라고 놓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 x를 여기에다가도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곱해서 약분해주고 2가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면 x제곱은 16이에요. 따라서 x는 4예요. 또는 x는 마이너스 4예요. x는 4인 건 알겠는데 x가 마이너스 4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리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교점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교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거네요. 그쵸? 딴짓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보자. 지금 보시면 정비례 그래프랑 반비례 그래프가 하나의 좌표평면에 같이 있고요. 하나의 좌표평면에 같이 있고 여기에는 교점이 생겼어요.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y는 x분의 4에서 x좌표 값이 2야. 그러면 점 A는 몇 콤마 몇이야? 그럼 XY가 4니까 x 곱하기 y가 4니까 x좌표 값이 2면 y좌표 값은 몇이에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A좌표가 A라는 점이 어, 4요. A라는 점이 2,2인 게 되는 거지. 네. 그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이 2,2를 반비례 그래프로 2,2인 걸 찾은 거거든. 그럼 이번에는 얘로 찾을 거예요. 요걸로 찾을 거예요. y는 ax. 그러면 y는 ax 위에 x좌표 값이 2고 y좌표 값이 2니까 이때 a 값은 1이면 되겠네.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수 a 값 1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네. 그치? 계속해서 교점을 찾는 걸 할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네. 교점이 나와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와 정비례 그래프가 있어요. 그치? 자, 여기서 교점이 A라고 나와 있고 이 A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A의 Y좌표값, 이 6을 보고 X좌표값이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X좌표값이고 Y좌표값이에요. 그쵸? 이 점의 Y좌표값이 6인 게 나와 있어요. 네. y는 x분의 6 위에서 y좌표 값이 6이래요. 그러니까 x는 몇이겠어요? 당연히 1콤마 1일 아, 수밖에 없겠네. 그치? 1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점 A는 1,6이에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정비례 그래프를 다시 써먹어야겠죠, 이번엔. Y는 y는 ax 위에 x좌표 값이 1이면 그때의 y좌표 값이 6이래요. 누구니까 이게 A는 같으려면 곱해져 있는 a는 6이어야 6이에요.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 수연이 요거 해볼까요? 뭘 먼저 찾을래요, 이제? 뭐부터 해볼까요? 그치, 너무 잘했어요. 지금 보시면 반비례도 있고 정비례도 있지만 반비례는 관계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y는 2분의 5x라고 정비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연아 a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죠? 어떻게 찾죠? y는 2분의 5x에서 y는 2분의 5x에서 y 값이 나와 있으니까 y 값이 5예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여기에 5를 대입을 하는 거죠. 네. 0,5가 아니에요. 0,5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몇 콤마 5라는 거야. 아, 여기가 네모 콤마 5라는 거야. 그러니까 x 대신에는 네모를 대입할 거고 여기에 원래 y가 있었지? y 대신에는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지. 이게 네모가 몇이어야 이 등식이 5로 똑같아지냐? 라는 건 네모는 네모는 2요. 2겠네. 그러니까 점 A가 2,5예요. 나와줘야 되는. 그쵸? 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런 건 안 배우지만 나중에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되게 쉽게 별거 아니게 그려낼 수 있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0,2라면 y는 ax 플러스 ba로 이 식이 나올 텐데 얘는 0,2를 지나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돼요. 알겠죠? 지금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반비례 그래프는 못 써먹는 거였고 정비례 그래프를 봤더니 이 정비례 그래프가 0 콤마가 아니고 x좌표 값이 모르는 뭔가 콤마 5인 거죠. 그쵸? 뭔가 콤마 5. 그래서 이 y는 2분의 5x에다가 x 대신에는 네모, y 대신에는 5를 대입해줘서 이 네모가 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아, 오케이.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5가 아니고 2,5였으니까 네, 이제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봤을 때 반비례 그래프는 여러분 오히려 쉬워요. x좌표 값하고 y좌표 값하고 곱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치? 그렇죠. 그러면 a는 몇이에요? 얘는 A는 10이에요. 10, 나와주면 되는 거죠. 네, 아, 그쵸? 자, 반비례 그래프는 요렇게의 넓이와 이렇게의 넓이와 이렇게 이렇게, 넓이와 이렇게의 넓이, 이렇게의 넓이가 다 같을 거예요. 네, 그게 모두 다 10으로 같은 거예요. 그쵸? 음, 이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X축에 달라붙는 형식으로 끝없이 뻗어나갈 건데 여기에 P, Q가 있을 거고 여기에 R, S가 있을 거고 X, Y가 있을 거고 M, N이 있을 거고 하는데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P 곱하기 Q가 10인 거예요. 네. R 곱하기 S도 10인 거고요. X 곱하기 Y도 10인 거고요. M 곱하기 N도 10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현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다현아, 요거 보세요. 지금 정비례 관계는 y는 ax로 나왔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죠? 다현아, 그쵸?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 그러면 반비례를 보아줌으로써 점 A가 몇 콤마 몇인지 지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는 몇 콤마 몇이죠? 음, 점 A, 요거는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콤마 1,3.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점 A는 마이너스 1, 3인 거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1, 3을 지나는 정비례의 y는 ax를 구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현아, 이제? y는 ax에서 마이너스 1, 3. 뭐 해야 되죠? 양변에 y는 ax가 마이너스 1, 3을 지나기 때문에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y 대신에 3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빨간색 정비례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x예요. 나와주면 되는 거네. a 값 구하는 거죠? 그냥 문제는 a 값 구하는 거네. 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정윤이 한번 해볼까요? 정윤이. 자, 정윤이 처음부터 해봅시다. 뭐 먼저 써먹어야 돼요? 반비례, 정비례 뭐 먼저 써먹어야 돼요? 정비례부터요. 정비례부터요. 잘했어요. 그래서 점 A 몇 콤마 몇인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음, 찾을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야. 여기에서 a라는 점은 x좌표 값이 마이너스 6이야. 선생님이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 x좌표 값이 p라고 하면 이 점의 y좌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p인 거야. 그치? 여고가 x좌표 값이 q라고 하면 얘의 y좌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q인 거야. 얘가 또 뭐 pqr 이라고 하면 y좌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r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좌표 값이 마이너스 6이면 y좌표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3. 3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네.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x좌표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배가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3이 되는 거네. 자, 정윤아,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보자. 반비례 관계식. 시작해요? 네, 반비례 관계식 어떻게 완성이 되죠? y분의 x. y는 x분의 네. a가 y는 마이너스, y는 x분의 a가 마이너스 6,3이니까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할 수 있는 거고 y 대신에 y 대신에 3을 대입할 3을 수 있는. 대입해서 그래서 y분의 x가 y분의 x를 왜 자꾸 말을 해? 요식을 변형시키면 우리는 x 곱하기 y가 a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a는 몇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18.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건호해 봅시다. 점 A는 몇 콤마 몇일까요? A가 뭐부터 봐야 되지?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니까 X부터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Y 나누기 X는 4분의 3. Y 나누기 X는 4분의 3. 맞아요. 그러니까 X분의 Y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저 1분의 밑에 거가 Y가 마사 아니에요? 밑에 맞아요. 거가 마사. 왜냐? Y좌표 값이 3인 게 나와 하면 있으니까 대입 3 얘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4,3이에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반비례 관계식을 찾아주면 뭐 해야 되죠? Y는 Y는 X분의 A 위에 마이너스 4,3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4를 X에 넣고 3을 Y에 넣어서 3은 Y에 대입할 마이너스 4 나누기 A. 3은 마이너스 4 나누기 A가 아니고 A 나누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반대로? 네네네네. 그럼 A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12. 자, 그러니까 요 반비례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2예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까다롭죠? 까다롭죠? 네. 자, 한결아, 요거 1번 문제는 됐고 2번 문제 봅시다. 요거 지금 뭐래? Y는 3X인 정비례 그래프래요. 한결아, 음소거 해제하시고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AOB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한테는 밑변의 길이도 필요하고 높이도 필요해요. 그렇죠? Y 값이 필요하겠네요. Y 값이 몇이죠? 잠깐만요. X
여기서 x값이 4니까 y는 12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y는 3x라는 건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다 치면 이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렇죠? 이 네.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 모두 다 x의 3배가 y좌표 값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잘못 봤어요. 네, AOB의 넓이를 구할 때, 자, 가로의 길이가 4고, 그러면 여기는 3배가 돼서 이 길이가 12가 되는 거고, 가로의 길이 4고, 자, 이때 삼각형 AOB 네네.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4 곱하기 12 반띵까지 네.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쵸? 그러니까 넓이 24예요. 나오는 거죠. 네. 자, y는 4분의 5x예요. 4분의 5x.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a라는 점에 y좌표 값이 5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자, 민주야, 그러면 이 a가 몇 콤마 매치인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A는 아, Y는 4분의 5X니까 그쵸. X축, Y축이 절대값이 5니까 어허. X는 5겠네요. 여기 A가 내려가는 A는 4,5겠네요. 아니죠. 자, 민주야, 봐보세요. 이 5라는 점이 a 점에 y축이 아니고 y 좌표 값인 거죠. 이 a가 네모 콤마 세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세모 값이 5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나요? 네. 민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이 네모가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5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네모는 몇이어야 돼요? 5는 4분의 5 곱하기 네모인 거야. 네모는 몇이야? 4, 4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A는 10. 4,5예요. 이게 되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니까 길이가 요렇게가 4인 거고 이렇게가 5인 거예요. 5, 4, 20의 넓이는 10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맞죠? 자, 다현아, 봐보자.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x좌표 값이 3이래요. A와 B의 점 A와 B의 x좌표가 모두 3이다 나와 있으니까 A랑 B를 연결을 해줬을 때 x축을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3,0이에요. 다 되는 거겠지. 다현아, 그럼 A는 몇 콤마 몇이에요? y는 3x 위에 x좌표 값이 3이다 나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y는 3x 위에 x가 3이야. x가 3이야. 그럼 y는 몇이 나오겠어? 9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a는 몇 콤마 몇인 거예요? 3,9가 되는 거겠죠. 옳지. 자, 다현아, 그러면 b는 몇 콤마 몇이 돼요? b는 요거네요. b는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서 x 값이 3이니까 그때 y 값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점 b는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가 몇이 나온 거예요? 길이가 몇이 나온 거예요? 요거 y좌표 값이 9인 거 나와 있고 얘는 y좌표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제? 10이겠죠? 0에서 9만큼 올라가고 1만큼 내려간 거니까 이 길이는 10이겠죠? 그치. 자, 그리고 요 점이 x좌표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인 건 너무 당연합니다.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5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한결이 해봅시다. y는 4x 나와 있어요. 점 A, 점 B 구해봅시다. 점 A는 어떻게 되죠? 자, 한결아, A는 몇 콤마 몇이죠? A는 잠깐 요렇게 5,20 4 콤마, 아니 5 콤마 1,20 20이 될 거예요. B는 어떻게 되죠? B는 5,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죠, 그쵸? 왜냐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위에서 x좌표 값이 5일 때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네요. 그쵸?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에요? 이 길이는 20이요. 22고 요 길이는 몇이에요? 5요. 5죠. 그럼 넓이는 몇이에요? 55요. 55예요.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 자, 수연아,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AOB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쵸? 자, 네. 그러면 지금 얘가 밑변이고 네. 얘가 높이고 괜찮지? 근데 네.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모양을 바꿔줄게.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밑변을 연장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길이가 높이, 요 길이가 밑변 이렇게 풀자라는 거네 지금. 네. 그지? 그거를 요 삼각형에서는 밑변, 높이로 봐주자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해주는 걸까? 그 y는 3분의 2x에서 어? x의 값에서 그렇지. 이거의 x 값에서 y는 3분의 4x의 x의 값을 빼면 그렇죠. 좋아요. 이 길이에서 요 길이만큼 빼면 얘가 나와요. 인 거네. 너무 좋습니다. 잘했고요. 잘했고요. 자, 그럼 x 값을 하나씩 하나씩 구해봅시다. 요 D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될까, 이제? y 자리에다가 4를 넣어서 그렇죠. y는 3분의 2x에서 y좌표 값이 4다라는 거야. 4는 3분의 2 곱하기 x니까 x는 몇이에요, 이제? 6이요. 그렇죠. b는 6,4인 거 된 거고 잘했고 그러면 y는 3분의 4x에서 다시 한번 y좌표 값이 y가 4일 4니까 되면 x는 3이에요. 3일 수밖에 없죠. 그쵸? 자, A라는 점은 3,4인 게 된 거야. 따라서 요 AB, 선분 AB의 길이는 3이에요. 나오는 거야. 잘했습니다. 3, 4, 12 나누기 2 빼먹으면 안 돼, 얘들아. 그치? 그럼 6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좀 볼게요. 얘는 되게 쉬워요. 이 넓이 몇이겠어? 이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요. 12 아니에요? 이거 넓이 그냥 12인 거야. 그치? 이게 넓이가 또 12인 게, 요렇게도 12인 걸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치? 길게도 10인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도 12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고, 얘 아닌데? 미안해요. 얘도 12인 걸 알아야 되고, 또, 요렇게도 또 12인 걸 알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어떤 점들을 찍어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Y축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는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12가 되게 하는 게 Y는 X분의 12인 반비례.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항상 12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정윤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죠? 자,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넓이 18이에요. 끝이고요. 넓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1. 21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3, 0, B가 0, 7 이러면 넓이라는 건 길이 곱하기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인 것만 그냥 생각해. 21.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도 요 길이는 3이 되는 거거든.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3이 되는 거거든. 절대값의 개념이죠, 이거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세요 하는데 마이너스 21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굉장히 쉽죠? 뭐 해야 돼? AUB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자, 넓이 구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냥 A가 몇 콤마 몇인지는 좀 예의상 구해보도록 할게요. 곱해서 이 식을 보고 바로 머릿속에서 x 곱하기 y가 6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 x좌표값이 2니까 y좌표값은 3이겠구나. 얘는 2,3이구나. 그치? 근데 어쨌든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6인 걸 알아. 그러니까 딱 반띵 해놓은 이 삼각형 넓이가 3이에요. 인 거 알아주면 돼요. 그쵸? 여기는요, 이렇게 넓이가 10짜리인 직사각형인 거 알아요? 이렇게 반띵 해놓으면 5인 거 알아요. 맞죠? 자, 거저먹는 시험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한 10분은 안 되겠고, 5분 조금 안 되게, 5분 좀 더 되게 줄게요. 풀어보세요. 5번, 6번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 들으면 굉장히 잘 이해될 겁니다. 알겠죠? 자, 정비례랑 여러분, 1,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이 y는 3x라는 x좌표 값의 3배를 하는 요 점들 여기에 만약에 a, x좌표 값이 a라고 하면 y좌표 값은 무조건 3a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해봐.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인 거야. 무조건. 알겠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y는 3x이기 때문에 여기서 x좌표 값이 2니까 요 두 교점은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의 교점은 2,6이 되는 거고 얘는 2,6이라는 거는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임과 동시에 이 반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값 2, y좌표값 6을 대입해서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몇이에요? 12인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A랑 B의 합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22라고요. 계산하세요, 알아서. 자,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2x예요. 그쵸?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y좌표 값은 몇인 거야? x좌표 값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y좌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4,8일 거야. 동시에 요 점은 y는 x분의 a예요 라는 반비례 그래프에 있고 여기서는 x랑 y랑 곱해서 a가 나오는 건데 8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a가 마이너스 32입니다. 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b분의 a예요. 구해주시면 값 나오겠죠. 그치? 자,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이고요. x좌표 값이 4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이 4,8인 게 굉장히 쉬워지고
요 B라는 점이 4, 마이너스 2인 게 굉장히 쉬워지고 높이가 여기는 밑변이 되겠는데 밑변의 길이 10, 높이가 4가 되니까 삼각형 AOB의 넓이는 20 나와줄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좌표 값이 5니까 y는 5분의 4x일 때 a라는 점은 5,4인 거 되고 b라는 점은 y는 5분의 2x에서 x좌표 값이 5니까 5,2가 되죠. 그러면 선분 AB는 길이가 무조건 2인 게 되고 요 길이는 5인 게 되네요.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넓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민주야, 반비례 그래프에서 ABCD의 넓이가 32랬거든요. 32.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반비례 대칭이라고 했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넓이가 42라 그래서 얘가 이 D라는 점이 8,4예요라고 해봐. 네. 이 넓이가 아니. 자. ABCD가 32라는 거는 그냥 잠깐 잊어버리고 이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x분의 8이 6이에요 해볼게요. 그러면 요 D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3,2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자, 여러분 설명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반비례 그래프가 그냥 요 무시하고 문제 상황 다 무시하고 y는 x분의 6이다라고 하면 점 D를 우리는 3,2예요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B라는 점은 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을 시켰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인 거 할 수 있죠. 네. 그쵸? 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6은 1사분면에 있지 않고 1사분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예요. 맞죠? 네. 이 점이 T, Q예요 나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요 점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나오겠네요. 네. 그치? 이 점이 만약에 R, S예요 한다면 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으로 나타나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일 거라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ABCD의 넓이가 32다라고 나와 있는 걸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네 개의 직사각형을 이 X축, Y축을 가지고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면 넓이가 8, 8, 8, 8일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괜찮나요?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요거 넓이가 8이니까 이 곡선 그래프는 y는 x분의 8이에요. 바로 끝인 거죠. 민주 이해됐나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좌표평면과 그래프 처음 시작할 때 뭐 했었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런 거 했었어요. 여기 a라는 점이 어떤 점이 있고요. 얘가 P, Q예요 했어. 얘를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와야 돼요. 그쵸? 90도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게 와주면서 그러니까 요 A라는 A'이라는 점은 T, 마이너스 Q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네. 네. 맞지? 그리고 얘를 이제 A'을 또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길이만큼 얘는 90도, 요 길이랑 똑같게 이만큼 와서 여기에 B라는 점으로 놓고
어떻게 와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는 X좌표값 부호 반대, Y좌표값도 부호 반대로 오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이 반비례는 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갖느냐? 이 P, Q가 예를 들어서 뭐 4,3이에요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몇이에요? 4 곱하기 3 하면 12죠? 그런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도 똑같이 12가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아, 얘랑 얘는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편으로 보냈을 때 대칭인 점이 무조건 그래프 위에 하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반비례는 지금 어떤 관계? X좌표 값이랑 Y좌표 값이랑 곱해서 무조건 12가 되는 여기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될 테니까. 괜찮으세요? 네. 음. 자, 그럼 6번 문제도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쵸? 이 네. ABCD의 넓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넓이가 10, 10, 10, 10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어요? A는? A는 10. A A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나와야죠. 제 이상은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니까 요거는 음수값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하면은 우리 그게 조금 1차 방정식 활용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Ykm의 거리를 시속 6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 X 시간이 걸린다. 자, 얘도 똑같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Ykm의 거리 그리고 시속 60km는 속력에 대한 얘기죠. 60km per hour. 그랬을 때 뭘 구해달래? X T가 X. 시간이 걸린대. X 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Y는 X분의 60. Y는 Y는 X분의 6일 리가 없지. 아니죠. 뭐죠? 민주 다시 한번 60분의 Y는 60분의 Y는 X 좋지. 자, 근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을 민주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한 번에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거쳐봐도 돼. 알겠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Y는 60X야. 오히려. 네, 당연히 나가셔도 됩니다. 뭔 네.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이거부터 시작해. 알겠죠? Y는 요거 두 개 곱한 거. X, Y의 관계식. 여러분, X, 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보통 Y는 어쩌고저쩌고로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6시간 동안 가면 그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6이면 몇 킬로미터를 달려요? 60km 360. per hour의 속력으로 6시간 동안 가면 360km를 갈 거예요. 라는 거죠. 네. 그쵸? 자, 얘도 똑같아요. Ykm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Ykm의 거리를 시속 20km. 얘는 속력에 대한 얘기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X 시간이 걸린다. 얘는 Y는 20X.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 거예요. 그쵸? 자, 자전거를 타고 100km를 달렸대. 이번엔 주어진 100km가 뭐야? 이거는 거리에 대한 얘기죠? 여기가 100인 거죠? 그러면 몇 시간은 달린 거예요? 5시간 걸렸다. 라고 나와주면 되는 거네. 아하. 그쵸? 음. 100g에 4번 볼게요. 100g에 2,500원인 삼겹살을 Xg 산대요. 그쵸? 자, 100g에 2,500원. 이거 단위가 빠진 것 같아. 100g에 2,500원인 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1g당
25원이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xg을 사면 25x만큼 돈이 들겠네.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 y는 25x인 거죠. 그쵸? 삼겹살을 2kg 산다라는 건 뭐가 주어진 거야? x 값이 주어진 거네. 2kg이니까 2000이라고 주어진 거네. 맞나요? 네. 그러면 50000 나와주면 되겠다. 삼겹살 2kg에 5만 원이에요. 해주면 되겠어요. 진짜 괜찮죠? 그렇게 싸요? 2kg에 5만 원이면 좀 싼 것 같은데. 좀 싼 것 같아요. 1kg에 5만 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닌가? 네. 그 정도면 삼겹살 파티를 오랫동안 해야 되겠는데. 자, 휘발유를 가지고 자동차가 얼만큼 이동하느냐? 1리터가 있으면 10km를 갈 거래. 자, 그러면 X리터가 있으면 얼만큼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지 말고, 야, 2리터 있으면 그럼 20km 가는 거네? 그러면 X리터 있으면 이게 10x 곱하기 X가 된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X를 해서 10X x 킬로미터를 간다라는 거네. 그치? 그랬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가냐라는 게 얘가 Y라는 거니까 Y는 10X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치? 자, 문제에서 네, 정의 갔다 오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휘발유 15리터로 X 값이 15입니다가 주어졌으니까 이때 Y 값이 150km입니다.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 네. 그쵸?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문제에서 뭘 주어졌는지. 톱니바퀴수. 톱니가 8개, 6개, 8개인 두 톱니 A, B. 톱니바퀴 A가 X바퀴 회전을 한다. 그치? 그때 Y바퀴, B는 Y바퀴. 여러분, 이거 톱니의 수가 3대 4야. 그러면 이 톱니의 회전수는 뭐였죠? 4대 3이요. 4대 3 나오는 거 이거 비화비리 할 때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 그쵸?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퀴 톱니가 3개 있으면 한 바퀴 회전하면 3만큼 가는 거고 두 바퀴 회전하면 6만큼 가는 거고 여기가 네. 두 바퀴 회전 12대 세 11로 바퀴 회전에서는 9만큼 갈 거고 네 바퀴 회전에서는 12만큼 가겠죠. 그쵸? 그 톱니가 4개 있으면 한 바퀴 회전할 때 4만큼 가고 두 바퀴 8, 회전해서 8, 세 바퀴 회전해서 12만큼 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12만큼 거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톱니의 개수가 3개인 건 4바퀴 회전해야 되는 거고 톱니의 개수가 4인 톱니바퀴는 3바퀴 회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사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톱니 수가 m 대 n이면 톱니의 회전수는 n 대 m이에요.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x바퀴 회전할 때 y바퀴 회전한다인데 지금 a의 톱니 A 대 B 여기서 톱니의 수는 3대 4니까 두 개의 회전 수의 비는 4대 3 나오겠네. 그치?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요? 근데 A가 X바퀴, 얘가 X바퀴 회전하고 B가 Y바퀴 회전한다. X 대 Y는 4대 3이에요죠? 여기서 관계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4y는 3x예요. 아직 마음에 안 들죠? y는 4분의 3x예요까지 와야 문제에서 xy의 관계식이에요가 나와주겠네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A가 4바퀴 회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x 값이 a가 4바퀴 회전할 때 x 값이 4일 때 톱니바퀴 b는 3바퀴 회전합니다. 라고 나와주면 되겠네. 그쵸? 자, 4번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톱니의 수가 20개랑 30이야. 그러니까 톱니의 수가 2대 3인 거다. 그러면 우리는 회전수 A가 X바퀴, B가 Y바퀴, 회전수는 3대 2일 거다. 내항의 곱은 3Y, 외항의 곱은 2X, Y는 3분의 2X 나와주면 되겠네. 그쵸? 자, B가 6바퀴 회전한다라는 건 Y 값이 6일 때겠죠? 얘가 어떻게 해야 6이 나와? 6은 3분의 2 곱하기 X면 내가 X를 X가 8이어야 구하려면 돼요. 여기에 아닌 것 같은데요. 2분의 3이 9예요, 9. 되면 아, 그, 아, 그, 3은 X는 9인 거네요. 그쵸? 번호야, 요즘에 암산 미스가 많아요. 알겠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신중함을 더 기릅시다. 알겠지? 음, 자, 이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계속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점을 확실하게 찍어 놓고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는 2분 동안 600m 간다라는 거고, 자전거. 또, 걷기는 2분 동안 200m 간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제가 두 가지 경우로 x분 동안 y미터를 갔을 때 x와의 관계식. 자, 집에서 걸어서 도서관까지 갈 때 x와 y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와 y의 관계식. y는 걸어서니까 지금 요 파란색 찾아달라고 하는 거고, 이거 지금 x와 y의 관계가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정비례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x 값이 그럼 y는 ax인 상태에서 파란색 x가 2일 때 y가 200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a가 100인 거예요. 따라서 얘가 y는 100x입니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걸어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게 도서관이 1.8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1.8km는 1800이고 1800이 거리가 y가 1800이 돼야 되는 거지. 1800은 100 곱하기 x니까 x는 18이에요. 만들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자,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찾아줘야 되고, 얘도 y는 ax에서 x가 2일 때 y가 600이에요. 600은 a 곱하기 2니까 이번엔 a가 300이죠. 그러니까 y는 300x예요. 만들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갔을 때 이번에는 이 거리가 다시 한번 1800이 되려면 300 곱하기 몇이어야 됩니까? 얘가 6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분 걸립니다. 라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걸어서 갈 때는 18분 걸립니다. 라는 거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프에서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택시는 요거겠죠? 버스는 요거겠죠? 오케이? 택시는 15분에 얼만큼? 15km를 가는 택시이고요. 다음에 버스는 15분에 10km를 가는 게 버스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점을 찍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좋고요. 자, 반비례 관계식도 크게 처음 할 때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똑같은 기계 4대로 6시간 작업을 해야 끝나는 일이에요. 오케이? 기계 4대로 6시간.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한 대라면 24시간 작업을 해야 끝나는 거고, 네. 2대라면 12시간 12시간. 작업. 그치? 3대라면 8시간만큼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문제에서 그럼 기계의 Y는 수를 X, 작업 시간을 Y, 그러면 우리는 X Y. 곱하기 Y가 24가 Y. 되니까 Y는 Y는 X분의 X분의 24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반비례 관계네요. 지금 그치? 네. 기계의 수가 2배로 늘어나면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 거고 기계의 수가 3배가 되면 작업을 하는 시간은 3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쵸? 정민아, 정신 차려라. 자, 4시간에 끝나려면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작업 시간이 4가 된다라는 거고 기계는 Y가 당연히 4일 때 우리 X는 곱해서 24가 되게 6대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네. 모든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관계식을 구하고 나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 5번처럼 기계가 20대라면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그냥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Y는 X분의 120이에요를 만들고 기계가 20대면 작업 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파악이 안 될 때는 한눈에 안 될 때는 우리가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들면 돼요. 30대일 때 4시간이 걸리네? 만약에 그럼 기계가 2배로 늘어서 60대가 된다면 일하는 사람이 2배로 늘었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반으로 줄겠다. 그치? 그러니까 X와 Y는 기계의 수가 X, 작업 시간이 Y, X 곱하기 Y가 항상 120으로 유지되는 반비례 관계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Y는 X분의 120 그거 써놓고 나서 몇 시간 필요합니다 라고 답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2, 3, 5, 6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 보면 이 좀 어려워졌죠. 갑자기 과학이랑 섞여서. 그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래요. 그쵸?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해주면 돼요. 부피랑 그 압력이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부피가 25이고 압력이 4다.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반비례하는 것끼리 곱해서 일정하게 100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그치? 그랬을 때 부피가 5가 됐다라는 거는 부피가 25였던 게 부피가 5로 5분의 1로 줄었으면 압력이 5배로 세졌어요 라는 거죠. 그쵸? 답은 20기압이 되는 거네요. 20기압. 음. 그쵸? 자, 그리고 5번 문제에서 A는 톱니의 수가 30개, 8바퀴 회전할 때, 그럴 때 E와 맞물려 돌고 있는 톱니바퀴 B의 톱니의 수가 20개, B는 톱니의 수가 30대 20이니까 3대 2, 그러면 회전수가 2대 3 나와야 돼. 그때 8바퀴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B는 12바퀴 회전해주면 되겠다. 그쵸? 12바퀴. 그러면 뭐가 나와? 이렇게 2개 곱하면 24고 이렇게 2개 곱하면 24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네. 맞죠? B는 12바퀴입니다. 가 답이겠고요. 정윤아, 괜찮니? 눈 아프니? 자, 거저먹는 시험 문제의 마지막 167페이지입니다. 옥상 위에 비어있는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10분 후에 물의 높이가 30cm입니다. 그쵸? 비어있는 물탱크니까
처음에는 0인 거예요. 그쵸? 네. 자, 10분이 지났을 때 높이가 30cm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1분에 3cm 쳐요. 그렇죠. x분 후에 수면의 높이 y cm니까 우리는 y는 x의 3x. 3배입니다. 인 거 만들어줄 수 있죠. 그쵸? 관계식 됐고요. 자, 옥상 위에 비어있는 물탱크에 매분 20리터씩, 매분 20리터씩 이런 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1분마다 20리터씩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40분 동안 물을 넣으면 그러니까 20 40분 곱하기 동안 40이니까 800. 그러니까 800리터를 물을 넣으면 이게 가득 찼다라는 거네요. 그쵸? 매분 X리터씩 Y분 동안 물을 넣으면 가득 찰 수 있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800을 완성을 시켜야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분에 800리터를 넣을 수 있다면 1분 만에 끝인 거야. 그치? 근데 근데 이제 2분 동안 끝나게 아, 하려면 진짜. 1분마다 400리터씩 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선 XY가 여기서는 정비례인 것 같았지만 X 곱하기 Y로 800을 800이 채워야 나오니까 되는구나. Y는 그러니까 X. 근데 Y는 지금 매분 20리터씩 나오니까 40분 걸리죠, 그냥. 그쵸. 그래서 Y는 X분의 800이에요라는 반비례. 자,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매분 20씩 넣으면 결과가 40이 돼요라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결국에 반비례가 뭐가 정비례가 뭐예요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알겠죠? 섭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문제 푸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4번도 톱니 5번 문제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12.8cm인 ABCD에서 P가 B에서 C 방향으로 Xcm만큼 움직였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한다. 자, 이 P는요 B에서 C로 움직입니다. 그쵸? 자, ABP의 넓이가 Y일 때 ABP의 넓이가 24제곱cm라면 밑변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높이가 6이 돼야 돼. 6 곱하기 8의 2분의 1을 해야 넓이가 24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P는 얼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X가 6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 알고 있죠. 3cm만큼, 아니 3만큼 이동. 3cm만큼 이동. 아니죠. 넓이가 24인 건 정신 차리고 길이가 6이어야 돼요. 집중 안 하고 있는 게 티가 나요. 자, 삼각형 ABP의 넓이는 8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다. 즉 4X다. 따라서 넓이가 24가 되려면 X가 6이어야 합니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성훈이 잠깐 딴 생각했는데, 그죠? 그걸 걸렸네. 맞지? 자, 교실을 청소하는데 3명의 학생이 함께 청소하면 3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명이서 청소하면 10분. 90분이 걸린다라는 소리예요. 90분이. 불쌍하죠, 그쵸? 아이고. 그런데 10명이서 청소하면 9분이면 끝난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죠. 그쵸? 자, 청소를 10분 만에 끝내고 싶어. 지금 청소 학생 수가 X, 청소 시간이 Y야. X 곱하기 Y를 90을 유지해야 돼. Y는 X분의 90이야. 우리는 10분 만에, 10분 만에. Y는 그러니까 사람이 구여야 되는 거. X는 9. 9명의 학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빠가 끝났다. 끝인가요? 맞아요. 드디어 바빠가 끝났죠, 여러분. 자,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 숙제 검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